엄청난 그 규모의 주식을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뭐 한 40조를 때려 파는데 그 매물을 누가 다 샀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절하다. 저렇게 사도 되나? 저러고도 괜찮을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걸 보다가 동학개미 우리 동학혁명의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일단 우리 동학개미 분들 이번에 주식을 싸게 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메시지를 좀 전해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식이 막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년에 지수가 3,000포인트 갈 거니까 주식을 이번에 사신 주식을 꼭 붙들고 비싸게 팔아서 내년에 집 사라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한테 동학개미의 교사, 동학개미의 승승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주셨어요. 네, 박사부 홍보핏이라고 홍보핏이라고 계속 하실 거예요. 자, 그래도 하겠습니다. 박사부 홍보핏이라고 지금 이제 개미들의 이제 길라잡이 같은 분들인데 저는 작년 유튜브 하면서 오너 리스크 때문에 고민이라는 댓글을 굉장히 좀 많이 봤는데요. 사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울었다 웃었다 하는 주식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280조 재산 손실로 기네스북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오너 리스크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근데 여기서 오너 리스크라 함은 일단 오너라는 단어부터 좀 이상해요. 오너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만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 지분을 가진 소유주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회사가 번 돈을 다른 이상한 형태로 자기를 위해서 쓴다. 뭐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서 뭐 돈을 빼돌린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오너 리스크라고 개념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너이고 리스키한 오너인 건 맞죠. 그러니까 대주주이고 리스키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오너면서 리스키한 사람인 건 맞는데 이상한 짓 하고 주가 빠지고 본인도 손해를 봤잖아요. 방금 질문에도 드러나 있듯이 본인도 230조 재산 손실을 봤잖아요. 다른 모든 주주와 함께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너 리스크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손해를 봐도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1세 양자경 배우가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7관왕을 휩쓸었고 독일의 서부전선 이상업가가 외국어 영화상 등 4개의 오스카를 거머쥐며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Michelle Yeoh. As a child, Michelle Yeoh. 미국 LA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은 배우 양자경의 밤이었습니다. 아시아계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 배우는 자신의 수상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길 바란다며 어머니와 이 세상 모든 여성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This is proof that dreams dream big and dreams do come true. And ladies, don't let anybody tell you you are ever past your prime. Never give up.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민자 에벌린이 다중우주를 넘나들며 가족의 의미와 엄마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감독상과 작품상, 남녀주연상까지 7관왕을 휩쓸면서 영화 제목처럼 모든 것을 얻게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난민 캠프에서 오스카까지 오게 된 희무익한 배우는 눈물을 쏟으며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Dreams are something you have to believe in. I almost gave up on mine. To all of you out there, please keep your dreams alive. This is the American dream.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소설 원작을 영화화한 넷플릭스와 독일의 합작 영화 서부전선 이상업가는 국제장편 영화상과 음악상 등 4관왕으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더 웨일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친 브랜든 프레이저는 남우주연상을 수상해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It's been like I've been on a diving expedition on the bottom of the ocean.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this acknowledgement.
백인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아카데미가 아시아계 배우의 오스카 트로피를 인정해서 다양성 인정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통적인 레드카펫 대신 샴페인색 카펫으로 영화인들을 맞아 62년 만에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호주가 체코를 이기고 처음으로 WBC 8강에 진출했습니다. 호주는 오늘 낮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1라운드 B조 최종 4차전에서 체코를 8대3으로 꺾었습니다. 3승 1패를 거둔 호주는 4승을 기록한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오늘 저녁 중국전 결과와 상관없이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차가 대표 준중형 세단 아반떼 부분 변경 모델인 전유 아반떼를 출시했습니다. 중형 세단에 드러낸 편의 안전 사양을 제공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가 서라운드 기능이 강화된 사운드바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BC카드는 국가적 재난재해나 금융회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인 자산 내용을 증명받을 수 있는 대체 불가 토큰 NFT 관련 특허 4건을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중소벤처기업 후산하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손잡고 중소상공인 상품을 최대 20% 할인해서 판매하는 특별 기획전을 엽니다. 농심이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딸기 스마트팜을 수출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겨울 같은 추위에 우차림이 다시 두꺼워졌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철원 영하 2도, 대전 0도, 대구 1도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생강이나 계피를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로 드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고추나 당근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식사할 때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5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부산 15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고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또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고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포커스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것이란 이유만으로 K라 불리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던 경계를 치우는 대담한 시도. K는 그렇게 세상의 혁신이 되었다. K의 스피릿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K 스피릿, 더 기아 KA.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이강인의 치킨 아라치에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30개점 한정,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쏟아지는 가맹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사마가 만든 치킨 아라치. 코웨이 BX 스마트 매트리스. 왜 그런 날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찌뿌둥한 날. 오, 맞아요. 그런 날은 스트레칭이 필요하죠. 그냥 눕기만 하세요. 네? 누우라고요?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에선 스트레칭 셀이 반복해서 움직이며 허리를 풀어주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공간입니다. 전립선 건강, 지구력 증진, 태클 없이 쭉 가야죠. 휴원스. 편하게 부드럽. 짱한다. 네. 거웨이 잠깐. Community. Everybody has to trust me. And you do. Thank you. You have made the right choice in here. 지난번에 이제 경제사절단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 꽤 많은 수주를 해봐서 경제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같이 윤 대통령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경제사절단 규모는 아니더라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같이 참석하고 이번에도 일본과의 경제 물꼬를 트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할 때 경제사실상을 꾸려서 가는 건 뭐 통상적인 의미입니다만 이번에 한정상회담은 또 각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해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나 외교 분야에 대한 어떤 해법과 성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곁들여서 경제 부분에서도 한일 관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강제징용 문제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던 것도 결국 경제로서는 가지고 이미 소비장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그 일본의 이른바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속을 쏘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떤 전쟁 속에서도 또 일본 관계, 한일 관계가 계속 힘들어왔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저는 굵직굵직한 우리 그 선수들이 가서 한일 경제 관계도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붙인다면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이 그런 어떤 배상금을 민간 차원의 기업들이 성금을 내고 기금을 내서 서로 간에 변제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굵직한 기업 총수들, 그 다음에 또 일본에 가면 개인단위원 또 기업인들을 만나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의미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분들이 가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어떤 소프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한일 경제 관계가 결국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관계이면서 좀 확인해주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쯤부터 이제 목금 뭐 이렇게 해서 한일 정상회담 주간이 되고 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텐데 오늘은 이제 재계 총수들의 움직임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지금부터 사건 사고 소식 가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주제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연출한 PD가 과거 본인의 학폭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내가 널 죽여버리든 삶아버리든 내가 네 꿈을 상대할 무대를 다시 찾을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쓰리고 아팠기를. 배우들이 호흡으로 만들어낸 긴장감과 텐션의 힘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스태프들, 좋은 배우님, 좋은 작가님과 함께 의미가 있는 좋은 드라마를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드라마의 사회적 영향과 인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 안기로 PD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생 상대로 집단 폭력을 폭력이 얼리겠다. 본인 사과하는데 좀 며칠 걸렸어요,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이 의혹이 풀리가 됐을 때 아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드라마 장면 중에서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했었나? 라고 하면서 대수롭게 얘기지 않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는데 그 장면과 상당히 겹쳐 보였거든요. 안기로 PD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1년 정도 유학한 적이 있었는데 안 PD 여자친구를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놀렸다는 이유로 15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이 2시간 정도 이 피해자를 피했던 사실이 이제 폭로가 됐고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이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드라마를 연출한 PD가 학폭 가해자라니 너무 뻔뻔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논란을 먼저 당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학폭폭력 이유 없이 가해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타인에게 지우지 못한 상처를 주었다.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 노래를 읽을 줄은 청구한다. 물론 뭐 당시 사항을 우리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사과를 했고 학교 폭력이라는 게 피해자가 어떤 입장을 가진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논란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날 동창생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구체적인 폭로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이 드라마에서 가해자들은 결국 끝까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놀림을 당했다는 것도 그것 자체도 폭력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가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에 불법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나게 생기거든요. 안기로 PD가 이 드라마가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나 그 취지와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하고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사회적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더블로 PD의 사과했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예. 다음 주 불덩이는 깨트려야 없어진다. 뭐 이윤석 검찰총장의 메시지를 좀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고요. 예. CCTV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치킨 사망의 부모 묘 훼손까지 이재명 대표의 인쇄 굴곡이 대단하다고 평가를 주셨죠. 국민의힘 힘 모아서 여당 역할 제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쓴소리 같으신데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기합이 잘 되는 것이 국익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기대감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도 온라인상에서 뜨거웠던 바로 이 얘기. 본인이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55,000원을 냈다. 그래서 여기가 결식아동들 돕는 착한 식당이다. 이렇게 사진 올려서 화제가 됐던 거 저도 며칠 전에 뉴스 봐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미담에 반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결식아동을 돕는 이 짜장면집이 있는데 글쓴이가 아니고요. 자기 지인이 이 중국집을 갔다. 그래서 짜장면값 5,000원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로 기부하는 뜻에서 55,000원을 내고 왔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도 여기를 찾아가고 싶다라는 글이 처음 올라와서 이 중국집의 선행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런데 반전은 이 중국집 주인의 얘기에 따르면 5만 원을 펼쳐놓고 사진 찍은 사람은 있었는데 결국에 5만 원을 낸 사람은 없고 짜장면값 5,000원만 내고 갔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이 글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글쓴이도 누군가의 이 사진을 찍은 지인에게 속아서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일종의 어떤 허위 사실이 좀 개입된 것으로 보여서 좀 씁쓸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조작이에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다 몰라도. 근데 식당 측에서는 그렇다고 저렇게 실제로 5,000원만 냈다, 55,000원 아니다. 이 비판을 좀 삼가해달라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5만 원 더 낸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 상황이 알려져서 선한 영향력을 영향력이 미쳐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님 릴레이를 실제로 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아이들한테 음식 안 받고 내보니까 아이들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한 손님도 있었고 젊은 커플이 와서 꼬깃꼬깃 저는 10,000원 내고 간 손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선한 사람 눈에는 선한 사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인 얘기에 따르면 글 올린 사람도 나쁜 마음으로 올린 것은 아닐 것이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해오던 대로 조용히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팩트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좀 미담에 반전이 있었고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10위로 가볼까요?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1등석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1등석에 뜻밖의 손님이 탑승을 했습니다. 사진 바로 볼까요? 네. 허 변호사님, 그냥 반려견들은 아닐 테고 이렇게 1등석에 탄 이유가 분명히 또 있겠죠? 네, 지금 튀르키예 구조 현장에 파견돼서 구조 임무를 수행했던 이 강아지들이요. 영웅 구조견 이름에 걸맞은 멋진 표현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터키항공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비행을 할 때는 이 강아지들을 케이지에 넣어서 화물칸에 탑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짐과 같이 실리기 때문에 강아지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거든요. 터키항공 측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임무를 수행한 강아지들을 짐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 객실 그것도 1,000만 원짜리 1등석과 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서 저렇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최대한 이 강아지들 객실에 태워두고 이제 좌석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는데 강아지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이네요. 허 변호사님도 못 타보셨죠? 1등석? 못 타봤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1등석 얘기, 반려견들 대접받는 저 얘기까지 훈훈한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1호 만나봤습니다. 오늘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빡세기를 이태리 한번 PTO 뭐라고 해서 그리고 특이한 공법 들어가면 전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지신의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전소되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소진을 완료했습니다. 조금 전 소방당국이 발령한 대응 단계도 모두 해제됐고 지금은 남아있는 불씨를 확인하며 막바지 잔불 진화 작업 중입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10시 9분쯤입니다. 공장 내 북쪽에 위치한 이 공장에서 처음 불길이 시작됐는데요. 열을 가해 타이어 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작업 중에 타이어 성형 앞줄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이 공장 전체로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공개된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도 곤란하고 또 타이어에서 나는 유독서 매연이나 가스가 많이 분출돼서 저희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렵점이 많았습니다. 이 공장 1개동에서 시작한 불이 이 공장 전체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물류창고에 쌓여있던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충청권을 비롯해 울산 등 전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했는데요. 불길이 거세다 보니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도 피해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유독가스와 더불어 날리는 불에 아파트 화단에 불이 붙는 등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공장 옆으로 지나는 고속열차와 고속도로 통행에도 한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 계속 연기가 나면서 유독가스 발생도 우려됐는데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네, 주민 17명은 인근에 마련된 긴급 이재민 대피소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또 인근 학교 4곳은 오늘 하루 임시 휴교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불길이 시작된 이 공장 전체 8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공장 내 작업자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화 작업 중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다음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피해 대상 압박 강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 긴축정책 약화 가능성이 부각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고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1명이 다치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짙은 유독성 연기가 확산하면서 부근 주민들은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10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모들도 적발되는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나 한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YTN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국이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전격 개입한 건데요. 여전히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시장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정부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김기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선을 축하하고 동시에 소통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행사가 이미 시작됐을 시간인데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이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후 6시 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만찬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기자실 오픈 라운지에서 한층 위 2층 자유홀에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당직을 인선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뽑힌 선출직 최고위원들과 이철규 신임 사무총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견례 성격이 강한 만큼 신임 지도부는 일찌감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내로 기자실을 돌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도 당선 축하 뜻을 전하고 동시에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원활한 당정관계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무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신속하게 충분히 소통하자, 언론에 먼저 나와서 서로를 놀라게 하기 전에 소통하자는 기본적인 합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강조하는 기류 당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긴밀한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례 회동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대 사이의 소통의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네, 대통령실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처럼 국민의힘 대표와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정기적인 만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서 오늘 관련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찬은 지금쯤 무르익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연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을 강조한 만큼 그게 메뉴로 올라올지도 관심이었는데 연포탕은 아니라고 하고요. 용산에 손님을 초대할 때 내는 평상시 메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행사가 언제 끝날지도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후 10시 국회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출입기자단 풀 취재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장을 촬영해 사후 정리하는 전속 취재 형식이라서요. 만찬 모습이 언제, 어느 정도 선으로 공개될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대통령실 만찬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는 내년 총선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에 친윤계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친윤 의원들이 주요 당직 전면에 배치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이 친윤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총괄 보좌역을 맡은 바 있는 친윤 핵심으로 꼽힙니다. 당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왔습니다. 이제 당의 이제 화합, 결속 이런 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공천관리위원회 참여 가능성이 있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인 각각 초선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총선 때 공천 여론조사를 맡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도 친윤 박수영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지며 공천 실무를 맡는 핵심 당직은 모두 친윤석열계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변인단도 친윤 유상범 의원에다 대선 캠프 출신 등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국민의힘은 친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기점으로 100% 친윤 아닙니까 이제? 분열을 좀 파생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또 그런 것들이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이른바 탕평인사 목술은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던 지명직 최고위원 강대식 의원 정도가 꼽히지만 다소 빛이 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이 맞는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선거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과 만나 다시 한번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로 화합해서 내일 총선을 위해서 하지.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국민의힘 내부에선 차기 정책위 의장 역시 친윤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안정화된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얻어갈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의 연이은 죽음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이 표면화된 민주당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는 전면적인 당직 개편으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친명계는 이미 통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 이후 당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강제징용 협박과 민심을 고리로 개혁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2의 IMF가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취 압박 등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인 것인데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에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띄우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말들이 참여하는 그런 상대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모인 더 좋은 미래도 이 대표가 당내 불신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 간의 불신 또 뭐 이 대표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녹여내는 작업들을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당장은 물러날 계획이 없다면 당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당 쇄신 물꼬를 트자는 건데 친명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짜여진 중요 당직이 이미 통합을 우선으로 구성됐고 이런 주장은 당대표 흔들길 뿐이란 겁니다. 여러 주요 당직 인선 중에서 친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크게 없습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인선할 때 통합을 고려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도부에서는 일부 인적 개편을 구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당분간은 단일 대우로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정권의 유해 방패 본 연습에선 일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집중 훈련합니다. 특히 한미는 4단급 쌍용 연합 상륙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포함해 20여 개 훈련을 시행,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연합 연습을 부활시켰습니다. 미 항모, 전략 폭격기와 같은 주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격도 이번 훈련 기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훈련과 맞물려 이달 중으로 핵 추진 10만 톤급 미 항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추진 중입니다.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출동도 예상됩니다. 한미는 북한이 이번 연합연습을 겨냥해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명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를 경기도 대신 줬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5번째 소환해 조사했고 김 전 회장과 3번째 1대1 대질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강창우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납이 아닌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대북 경협 계약금과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당 부회장의 이 같은 법정 진술을 거론하며 경기도에 대납이 성립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노스 IR 자료에 보면 쌍방울이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500만 달러를 200만, 300만 나눠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검찰은 어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5번째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김 전 회장과 3번째 1대1 대질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경기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김 전 의장은 경기도 대신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9일 이 전 부지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지만 변호인 측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이 실종됐던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은 이 학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실종 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런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강원도 충성에 사는 중학생을 유인했습니다. 현재 두 사건은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데 기소 과정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서울 잠실역 인근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엿새 만에 무사히 돌아온 11살 A양. 춘천에 사는 A양이 발견된 곳은 충북 충주의 한 빈공장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A양은 해당 건물에서 살고 있는 56살 김모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SNS로 A양을 유인해 서울에서 만난 뒤 자신의 차로 거주지까지 데려간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비슷한 수법으로 강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유인했습니다. 손녀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를 확인해 충북 충주에서 B양을 발견했습니다. B양이 머물고 있던 곳도 A양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도 김 씨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B양의 피해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구속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그런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본인 피의자도 계속 부인을 하고 그러하니까 현재 두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과 원주지청이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기소 과정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인입니다. 지난해 말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의 고백으로 불거진 각계각층으로 번진 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3개월간의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병역 면탈자는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포함해 100명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뇌전증을 앓는다고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브로커가 짠 각본아래 병역 면탈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 등 공범들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그야말로 대규모 사기극이었습니다. 소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의 고백으로 불거져 각계각층으로 번진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 3개월간의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병역 면탈자는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포함해 모두 108명에 달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병역 브로커와 서해 공무요원 출근부 등 공문서를 조작한 병무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7명을 적발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병역 처분을 받기 전부터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무청을 속여왔는데 래퍼 나폴라 등 일부는 4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아예 병역 면제를 위해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과 서초구청 직원이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브로커와 공모를 통해 병역 면탈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족과 소속사 대표 등 지인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무청은 그간 병역 판정에 허점이 있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뇌전증 등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약물 농도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관리 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제3의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지영입니다. 미르겐 크리스만 신임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3월 소집 명단에 캡틴 손흥민을 비롯한 카타르 월드컵 멤버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상으로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선수 2명의 자리에는 오현규와 이기재가 뽑혔는데요.
오는 20일 태극 전사들과 신임 감독의 첫 대면이 이뤄지고 24일에는 울산에서 펼쳐지는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한 쇼케이스가 치러집니다. 이 소식 김종성 기자입니다. 감독 부임 후 어떤 선수들을 먼저 점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던 클린스만 감독. Choice basically because we honor the players that went to Qatar and played in Qatar to come back and deserve to play in front of their fans and they deserve a huge compliment for their achievement in Qatar. 예고대로 카타르 월드컵 멤버 전원이 클린스만호에 승선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독일 무대에서 우리 해외파 선수 중 가장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재성.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거듭난 이강인은 물론 부상에서 막 회복한 황희찬은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비의 중심 김민재 등 기존 주전 라인이 건재한 가운데 풀백 홍철과 윤종규가 부상으로 빠진 대신 지난 시즌 K리그 도움왕 수원 삼성 이기재가 대체 발탁됐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발생한 한 명의 공백은 황의조, 조규성과 경쟁할 최전방 공격수로 채웠는데 카타르 예비 멤버로 활약한 이후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에 입단한 오현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뽑힌 선수들은 오는 24일 울산에서 펼쳐지는 콜롬비아와의 평가전과 28일 서울에서 치러지는 우루과이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한 쇼케이스를 치르게 됩니다. 태극전사들과 클린스만 신임 감독의 첫 대면은 오는 20일 파주 NFC 수비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오만민 TV 김종성입니다. 북한 최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윤정원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양욱 아산정세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사일 계속 쏴요. 근데 보니까 어제는 SLBM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다른 겁니까? BM이 아니라 어리스 미사일, 쌍둥 미사일을 그동안 쐈었죠. 이번에는 잠수한 것 쌍둥 미사일이 아니라 풍랑 미사일을 쐈습니다. 쌍둥 미사일과 풍랑 미사일을 사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쌍둥 미사일은 복사로 우리도 쏴 올려서 3도 비행을 하면서 목표로 떨어지는 그래서